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3월 9일에 당선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많이 바빴겠지요. 당선 인사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탈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도 들어야 했고 내각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움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 갑질 같은 비슷한 걸 하려다 제동이 걸려 열도 받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무척 바빴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격은 무척이나 올랐지만 당선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당선 축하를 전한 나라 정상이 고작 4명뿐이고 그렇다고 의회나 단체로부터 축전을 받은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호적인 각 나라 의회나 정치인, 단체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준비된 것처럼 설레발을 쳤던 것과는 달리 민생에 대해서나 방역에 대해서나 국경탄 수세를 결정한 유로존의 결정에 대해서나 윤석열 인수위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직 취임 전이니 업무 관여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하는 걸로 보려 해도 행정 업무의 중심인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해라 마라 하면서 제밥그릇 챙기려는 모습을 보면 업무 관여로 오해 살까 하는 이런 예절 때문은 아닌 듯 보입니다. 대신에 청와대로 출근할 가능성은 제로라던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말처럼 청와대 말고 어느 곳에서 근무할 것인가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잡음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총리 관저로 출근하겠다던 1호 공약을 국민과 약속인이 지키겠다고 하면 그래 약속을 지켜봐라 하고 굳이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총리 관저라면 총리실이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면 그만입니다. 총리 관사를 숙소로 사용하면 비용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경우 문제야 있겠지만 제 놈이 공약한 것이니 팔자련이 생각하고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총리 관저가 아니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봄, 가을을 이사철이라 합니다.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이사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사용 중인 건물로 들어갈 테니 이사할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고 하죠. 일반 가정집도 이사하려면 준비기간, 이사하고 정리하는 기간, 거기에 대대적인 수리까지 한다고 하면 2~3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적게 잡아도 5~6개월 이상을 예상합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함께 이동할 공간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보안시설이나 군통신시설이 갖춰진 건물이 땅에서 솟아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미분양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람에 공원에 천막 치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그래도 옮겨야 한다면 보안시설로 유지 운영해야 하는 국군 지휘부 핵심 부서들이 군부대 시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와 합참 건물만큼의 보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로 나뉘어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손발을 맞춰왔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불편해지고 무너집니다. 전문 용어로 중차대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불만과 함께 당장 안보 공백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진 않는다. 사지를 찢어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방부다 보니 당장 업무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신과 정보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은 그 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일 것입니다. 결국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위해 새로운 신축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이고 적어도 윤석열 임기 안에 국방부와 합참은 안정된 업무가 가능하지 않은 비상체제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불안정한 업무 지연, 역할 분배나 유기적 협조에서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지휘체계의 혼란은 그대로 일선 부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갈 건물에는 보안 설비는 물론 별도의 군 전용 통신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헌병대와 수송대, 통신대 등 국방부 핵심 지원 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임무 수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안시설이 완전해지기 전까지 해커에게 무척이나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정상을 맞이하는 대통령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신축 공사도 불가피해집니다. 대통령이 거주하기 위한 별도의 숙소도 신축해야 하겠지요.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곳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어림잡아 이 정도의 돈만 해도
2조 원을 넘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처럼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게 작동 계획을 몇십 년 세워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시장 투자한 거는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거야. 보안시설은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일까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용산은 건축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윤석열 때문에 교통 통제를 매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주술 때문이라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제놈 하나 청와대에 들어가면 세금 아끼고 국민 불편 덜고 엉뚱하게 불똥이 튀었는데도 안보와 보안을 이유로 거부나 우려를 전하지 못하고 등신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이사할 준비하라는 대책 없는 지위를 지휘라고 하고 있는 국군 수뇌부도 수고를 떨겠죠. 대통령 혼자 공약 지키겠다고 군지휘 체계의 혼란을 당연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가정집도 이사하면 정리가 다 될 때까지 한동안은 정신이 없는데 하물며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군대의 지휘부가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이처럼 하찮게 대접하면 군대 사기는 떨어지고 당연히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군대라는 조직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 국군의 사기 따위면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런 무지몽매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국정 철학이었고 자주라는 근본 개념이 없는 자가 집권했을 때 우려하던 일이 취임도 하기 전에 현실화되는 것 같아 답답해집니다. 취임도 하기 전 이제 당선된 지 열흘인데 손가락 바라보며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